나 억울해 TV는 전국 억울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그 피해에 대해서 수원시 당국이나 그 공무원들이 정말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책임하게 듣는 척 마는 척 이렇게 무시를 정말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년 뒤에 하나란 건설업자가 방음벽 설치해 준다. 그 외에 대책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정도 약간 움직임이 있다가 곧바로 취소했고요. 그런 적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저는 상당히 고위층, 시장, 부시장을 지낸 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수원시 여러 밴드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 제가 파악했던 비리 문제 그런 걸 지적하는 글을 올리고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저한테 어떤 2차적 가해를 해왔냐 하면은 어떤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이종주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금전 요구를 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사실 금전 요구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금전 요구를 했냐? 내 땅이 저 임대도 불가능해지고 소음 피해로 대책이 없어졌으니 당신들이 가져가든 사가든 알아서 대책을 세워라. 제가 항상 요구할 때 이 사람들의 그 습관을 제가 알기 때문에 1안, 2안, 3안, 4안 할 수 있는 거 다 열거해서 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어떤 안을 마련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같이 고민하겠다. 그랬는데도 저에게 제가 금전을 요구했다니요. 제가 남의 잘못을 이용해서 제 이득을 취하려는 속된 말로 양아치입니까? 이게 시장 혹은 부시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2차 피해입니다. 이것도.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슬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상당한 우울증은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 책임자가 행정을 하다 보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다니 저는 놀랐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의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행정가의 책임이고 또 제 피해가 전 시장으로부터 생긴 것이면 다음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책임을 무한 책임으로 이어받는 게 다음 시장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는 분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 시장 내놔야 되겠네요. 아니 앞선 시장엔 벌어진 일이라고 행정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럼 후임 시장 자리를 왜 책임지고 자리에 앉았습니까? 50년 전, 70년 전 한국 전쟁 때 벌어진 피해자들한테도 현직 국방부 장관, 현직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행정 책임 아닙니까? 후임자가 모든 행정을 계승하고 그럴 계승할 책임을 다하고 그것을 더 개선시킬 그런 욕망과 희망으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면 자리에 물러나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애꿎은 분한테 소리를 질러서 화를 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정치 지도자들의 자격이 과연 뭐냐. 이게 겉으로는 표상으로는 시청 근처에 가보면 민주, 시민 이런 걸 앞세우는 표를 프랜카드를 걸고 시청 주변은 그런 걸로 페인트를 다 칠했는데 하는 행동은 자기네들이 비리로 저지른 피해자를 방치하고 모욕하는 이 2차 피해를 강요하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도덕성, 그거 가지고 과연 시정을 이끌 수 있습니까? 오늘이 마침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는 날인데,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내려오는데, 민주당 어떤 고위 공직자께서, 고위 국회의원께서 정치 권력보다, 정당의 권력보다 시민의 힘이 더 위대하다. 시민이 이기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원시도 명색이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 문제, 이 불법 문제, 이 개인 피해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나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 원인이 당신들의 비리 때문에 무시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업자를 비호하느라고 내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비리 피해자가 당신들한테 2차 피해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수원시는 민주당 출신의 그 시장님이신데 그 시장을 공격하는 거는 혹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공격 이런 거 아니신지 어떠십니까? 정파를 초월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정파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어떠신지요? 뭐 공격 대상만 생각하면은 제가 민주당 출신 시장, 부시장 그런 분들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정파적 비판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 사안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분들이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금전을 요구했다, 과도한 요구를 했다 하는 거는 나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잘못에 반성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자기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저를 가해한 거 아닙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인격 부족이다. 저 개인으로서는 그 권력 때문에 제가 비록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제가 이 사람들한테 뭐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공격할 의도도 없고 제가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뭐 그렇게 공격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럭저럭 밥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없어도 내 생활에 큰 지장 없다. 그러니 한번 끝까지 해보자. 누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 극자와 극우가 있는데 여기가 각각 제가 가운데 0점에 있다고 치고 50포인트, 50포인트라고 그러면은 저는 제가 운동화 260 신습니다만 260 정도는 민주당 혹은 좌파에 가 있습니다. 뭐 양쪽에 20% 안에 들면 중도라 그러면 충분히 저는 중도에 가 있고 그 중도 중에서도 약간 그래도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 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비리를 행정 잘못을 정치인의 잘못을 내가 그쪽이라고 해서 참아줄 수 없고 눈 감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기여한 바도 없고 제가 교수 35년 동안 하면서 학교 교내에서도 정치적인 것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정치인들하고 사귄 적도 없고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서 특수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특정한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쓴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선생님께서 5년 동안 여러 번 그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셨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그런 행위가 너무 귀찮게 한다.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악성 민원인이 아니야, 저 양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그 생각은 어떠신지 악성 민원인이라는 어떤 평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실무자분들께는 저도 죄송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내가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자꾸 던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실무자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졌으니까요. 그러나 저로서는 가만히 피해를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을 낸 그 행정기관은 수원시뿐 아니라 이 환경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한강유역 환경청, 뭐 도로공사 이런 기관에 이제 민원을 많이 제공했는데 이분들의 대답이 천편일률적이고, 근데 그것도 또 이해가 갑니다. 왜냐? 이거 위에서 풀어야 되는데 위에서 해결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울부짖고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때로 어떤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요. 그래서 속으로 혹은 때로는 어떤 때는 그런 말을 만나서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당신이 해결 못한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민원을 안 낼 수는 없지 않느냐. 위에다 보고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은 그냥 입장 곤란한 얼굴만 하고 있으면 되지. 당신이 왜 나한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냐. 내가 보기에는 당신도 다 거기 그 잘못한 사람들한테 쥐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신도 같이 미안해야지. 그런 척이라도 해야지. 나한테 화를 내면 되겠느냐. 그런데 저를 악성민원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지요. 시민 입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민주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하면서 생긴 피해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 특정 업체와 유착이 돼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피해인데 참으라?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어떤 지도자가 시민에게 이 피해를 참으라고 강요할 수 있고, 누가 그 입으로 이 민원인을 악성 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악성 민원으로 만들어가는 그분들, 본인의 이중성을, 본인의 적방하장, 후한무치를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유 있는 그런 어떤 피해인데,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왜 아직까지 수원시는 계속 선생님의 이유 있는 요구를 왜 외면하고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제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수원시가 제 대책을 방치할까, 이런 의문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게 이제 주변에서 그 시 고위층의 말이라고 하면서 들려오는 것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안다, 그래서 못하겠다 하는 소리도 들려오고, 또 이거를 해결해 주다가는 뭐 자기들이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 비슷한 소리도 들려옵니다. 근데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제 피해가 검증이 어렵거나 제가 피해가 50인데 60을 요구한다거나 이렇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 피해는 현장에 가보면 알고, 현재 하나라는 건설업자를 시켜서 이 방음벽을 세워놨는데 정부 기준에도 미흡하고 임대 자체가 지금도 불가능하고 아주 피해가 명쾌합니다. 명확한데 그것을 왜 딴 핑계를 대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은 이분들은 상당히 극도로 이기적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자꾸 이제 그 광교개발 이익금 비리 문제, 그 돈을 잘못 썼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당신 그걸 해주면은 우리가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섰다,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까봐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 피해가 인공적으로 만든 피해가 아니고 5살짜리 아이라도 가보면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거를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원시 담당 그 과장님께 어떤 말씀도 드렸냐 하면은, 내 피해는 시장 개인이 나를 봐줘서 이거를 대책을 세워주는 게 아니다. 만약에 정 입장이 곤란하시면 수원시에 환경 전문가, 시민운동단체,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몇 분을 만들어 위원회 같은 소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내 주장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냐, 정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거에 기초해서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책임을 공론화하는 그런 장치를 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몰래 방해 시장님 찾아가서 저 좀 봐주세요, 500원 줄 거 700원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제 피해는요, 이 사업을 2020년 준공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해결을 하고 준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고 업체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준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내 문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책임을 무시하고 상대방이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 저거 해결해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논리를 핀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책임의식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피해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국장이건 부시장이건 시장이건 담당 팀장이 결재를 했건 피해를 방치해 놓고 준공을 했어요. 누가 봐도 시 잘못인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준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준공 내가 했냐? 준공 니들이 했잖아. 니들이 한 책임은 네가 져야지. 사인은 니들이 해놓고 그 피해는 내가 보냐? 이 미친놈들아. 이런 소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적반하장입니다. 예,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한 선량한 시민의 이유 있는 피해를 보상해주고 그것을 책임져주고 책임있게 성실히 답변해주는 그런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어떤 시장이지 않을까. 한 시민의 억울한 피해를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그런 분은 시장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이유 있는 그런 그 호소와 외침이 틀린 말도 아니고 아주 정당한 요구를 하고 계신데 수원시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인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또 선생님의 이제 노년의 삶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될 텐데 그것이 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저희 가족들도 다 이 일을 포기하라고 이런 상황이고 한데 10번, 20번 생각해도 이 일을 포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아까 제가 행정폭력, 정치 비리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체들은 지금도 뭐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잘 살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의 구조겠지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걸 당하지 않은 상태,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그냥 지나가는 건데 저는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한번 우리 사회의 비리 구조나 문제 구조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제가 편히 살았던 데에 대한 그 운명적으로 주어진 과제라면 뭐 그거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정신줄을 좀 안 넣고 또 제가 원래 하려던 목표를 거기다 조금 끼워 넣으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또 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가 우리 방송 주제를 나 억울해로 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서야 억울한 사람들을 저도 제 눈에 담기 시작한 보람이 있고 그것을 좋은 의미로 이끌어 가려고 그런 생각을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예,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소회,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선생님이 5년 동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수원시 권력과 끊임없이 투쟁한 것, 이것이 오늘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어리석은 대통령을 파면시킨 그런 힘이 우리 민주 시민에게 있듯이 선생님과 같은 그런 끈질김 이런 것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보탬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5년 동안 어떻게 비리를 추적하고 투쟁해오고 외치고 호소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 본편으로 다음 회부터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본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